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에서 일주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이나 나왔습니다. 확진자들은 광주 양림동에 함께 사는 일가족입니다. 확진자 3명은 지난 일요일 200여 명이 모인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모든 학교가 개학과 개강을 연기했지만 학원들은 휴원 권고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후보 공천이 다음 주 초 마무리돼 여야 총선 주자들의 경쟁 구도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양림동에 사는 일가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달 23일 이후 일주일 만인데요. 이 세 사람 모두 지난 일요일 교회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들은 48살 김모 씨와 김 씨의 아들, 그리고 김 씨의 친정어머니로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3명 모두 어제 최종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광주에선 지난달 23일 이후 일주일 만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김 씨는 현재 광주 우체국 본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김 씨의 아들은 군입대를 앞두고 대학교를 휴학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28일 롯데백화점 별관주차장과 광주 우체국 본점, 그리고 양림동의 한 마트에 들른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9일엔 종일 집에 머물렀고 일요일인 그젠 학동에 있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들렸다가 광주 양림교회 계단교회에서 2시간 동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지난 28일 동구 광산동의 음식점과 양림동 소재의 카페에 들렸고 29일엔 중흥동 소재의 음식점과 카페, 남동 소재의 제과점에 들렸다가 양림동의 한 마트에 방문한 뒤 귀가했습니다. 일요일인 그젠 어머니 김 씨와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역학조사팀은 김 씨의 친정어머니도 같은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하고 추가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진자의 추가 이동 동선과 접촉자 파악을 위해서 CCTV 관제 요원과 역학조사관을 긴급 투입해서 추적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팀은 김 씨의 아들이 지난 1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를 여행한 점을 포착하고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이것은 현재 역학조사 중에 있고요. 조금 더 지난 후에 이렇게 감염 경로가 정확히 밝혀질 것 같습니다. 광주시는 광주 우체국 본점과 광주 양림교회 계단교회를 폐쇄하고 확진자들이 다녀간 식당 등도 소독을 실시한 뒤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또 교회 CCTV 등을 확보해 접촉자 파악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모자는 발열 증세가 있고 난 뒤에도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이 다니는 교회는 정부의 종교 행사 중지 요청에도 계속 예배를 해왔습니다. 남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3명이 다니는 광주 양림교회 계단교회입니다. 그제 일요일 예배 시간을 앞둔 교회에 교인들이 335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모자 김 씨 등 일가족 3명도 같은 시각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어머니 김 씨는 교회 방송실에 주로 있었고 아들은 유치원과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예배와 성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200명 정도로 파악을 했고요. 어제 예배 참석자가 전체 교인 한 500명 정도 이렇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지난달 22일부터 종교 행사 자제를 요청했는데도 예배를 강행했다는 점입니다. 많은 교회와 성당, 사찰이 이에 응했는데 이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시겠지만, 저로서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더구나 확진자 김 씨 모자의 경우 예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9일 발열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왜 이렇게 입장할 때 발열 체크 같은 것도 됐을까요? 발열 체크는 안 했습니다. 마스크와 손 착용, 손 세정제 이렇게 뿌려주고. 김 씨 모자는 그제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여러 차례 교회에 나와 사람들과 접촉했습니다. 어머니 김 씨는 지난주 일요일인 2월 23일 교인들이 먹는 점심 식사의 식재료를 다듬고 설거지를 했고
아들 김 씨는 지난달 22일과 23일, 26일에 찬양 연습과 토요 기도회 등에 참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접촉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 기독교 교단 협의회 측에 예배 중단을 요청했고, 광주시 기독교 교단 협의회도 각 교회에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종교계 등에 호소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예배 등의 종교활동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한숨 돌리나 싶었던 광주 지역 사회의 긴장감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공욱입니다. 전남에서도 나주, 순천, 여수에 이어 광양에서 네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가정주부인 36살 A씨가 지난달 26일부터 기침과 오한 등의 증상을 보였고,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체 정밀 검사 결과 그제 오후 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울산에서 사는 A씨의 시부모가 지난 20일과 21일 A씨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제 시부모 모두 확진자로 판정돼 A씨 가족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A씨는 양성, 남편과 두 아들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요즘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더 낮게 출발했지만 한낮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높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요즘 면역력이 참 중요한 시기인 만큼 큰 일교차에 주의하시고요. 옷차림에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조금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한 자릿수대로 떨어지겠고요. 모레면 아침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낮아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겨울과 봄 이 두 계절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구름이 많이 끼어있는 상태고요. 늦은 오후부터는 날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만 비 소식은 없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학교가 개학과 개강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학원들은 휴원 권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작년 같았다면 입학식으로 부산했을 초등학교가 올해는 조용하다 못해 썰렁합니다. 텅 빈 교정에는 사람 그림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학교에는 긴급 돌봄을 신청한 학생이 10명 있었지만 실제로는 7명만 학교에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가정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학교에도 아이들하고도 접촉하고 그러면 혹시라도. 개학 연기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클 텐데도 긴급 돌봄 신청자는 광주 지역 유치원의 경우 전체 원생의 15%, 초등학교는 1.1%에 그쳤습니다. 광주 전남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가 개학을 연기하면서 학교에는 교사들만 나와 연기된 학사 일정에 따른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단체 대화방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계획을 점검하고 실제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인증샷까지 제출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고3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학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불안감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강을 연기한 지역 대학들은 비상 모드입니다. 중국인 유학생과 신천지 교인, 대구 경북 지역 학생들까지 집단 감염 사태를 막기 위해 체크해야 할 변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인 유학생 가운데 처음으로 강릉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부산에서는 학원에서 여고생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교육계의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이 와중에도 광주 지역 학원들은 휴원 공고를 무시한 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엔 문을 연 학원이 전체의 54%였지만 어제는 94%가 문을 열었습니다. 일부 학원은 개학 연기에 맞춰 특별 강좌를 추가로 개설해 학부모들에게 안내하기까지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빠르면 오늘부터 코로나19 대구 확진자들이 광주로 옮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대구의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증 환자들을 이르면 오늘부터 빛골 전남대병원 등 광주의 감염병 전담병원 2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대구시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감염병 전담병원에 109개 병상이 마련돼 있지만 광주에서 확진자가 늘어날 상황에 대비해 최대 60명가량의 대구 확진자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전남 지역 주요 관광지의 입장객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주요 관광지 운영 현황 등에 따르면 지난달 담양 메타세콰이어길 입장객 수는 4,600여 명으로 작년 2월보다 23%가 줄었고 지난달 중록원 입장객 수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42%나 줄어든 2만 500여 명에 그쳤습니다. 또 한평 자연생태공원의 입장객도 작년 2월에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주요 관광지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교회 예배에도 참석을 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인데요. 광주시의 대응 상황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광주시청 이평형 복지건강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확진된 코로나19 환자들 가족이죠. 네.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어제 아침에 모자지간인 40대 어머니와 20대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오후에는 또 함께 사는 친정 어머니 80대입니다. 확진자로 추가 발생돼서 현재 전남대 격리병상에서 치료 중이고요. 이분들이 현재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네, 이번 확진자들의 경우에는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추가 확산 우려는 없을까요? 네, 현재 확진자 3분에 대한 이동 경로와 접촉자를 우리 질병관리본부 즉각 대응팀하고 우리 시 역학조사관들이 지금 조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확진자 어머니와 아들은 3월 1일 광주 양림동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양림동에는 그 양림교회라는 곳이 3군데가 있어서 초기에는 일부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는 예장 측 계단교회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그날 예배는 한 2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고 예배 참석자 전원을 자가격리토로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밀접 접촉자는 바로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네. 또 교회는 네. 바로 방역을 했고 임시 지금 폐쇄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어제 이 교우들의 그 검사를 위해서 염주 체육관에 차에서 내리지 않고 바로 검사하는 드라이브 스루라는 그 선별 진료소를 운영해서 130명을 검사하도록 했습니다. 네, 정부는 종교 행사 자제를 요청했는데요. 일부 교회들이 또 예배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십니까? 네, 지금은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한 정말 엄중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다중이 모이는 집회나 예배, 행사들을 하지 않도록 적극 권고해 왔고요. 특히 어제 아침에 이용섭 시장님께서 기독교 교단 협의회 측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예배 등을 금지해 줄 것을 강력히 지금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회 측에서는 광주 지역의 1,500교회 성도가 한 40만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에게 예배를 중단해 달라고 자체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께서는 이 어려움 극복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라도 당분간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네. 한편 우리 광주는 대구에 있는 경증 확진자들을 광주로 데려와서 치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확히 언제 어떻게 이송을 해오는 건가요? 예, 먼저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으로 이 뜻에 함께해 주신 시민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구는 잘 아신 바와 같이 확진자가 3천여 명을 넘었고 또 이 중에 2천여 명이 병상이 없어서 입원을 못하고 확진자임에도 자가 격리하는 그런 그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대구의 경증 환자들을 사전에 우리 여건, 우리 병상 여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로 올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감염병 전담병원 2곳을 지금 병상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환자들은 모두 대구에서 상태에 따라서 119 음압 구급차나 또 구급차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옮겨지고요. 방역이나 감염 차단 이런 것들의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이동이 될 것입니다. 네, 달빛 동맹이 정신을 실천하는데 동의하는 시민들이 많긴 하지만 또 우리 광주 시민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광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할 광주시가 전염성이 상당히 높은 코로나 타지 환자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구 확진자 지원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 환자 한 분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완전히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중증 확진자들은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 있는 국가격리병상에 입원 조치하고 경증 환자들은 감염병 전담병원 두 곳에 격리 치료할 것입니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우리 시민들께서도 시를 믿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시민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예, 앞으로 1, 2주일이 이 코로나19를 감염 확산을 막는 분수령입니다. 이 고비를 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또 코로나 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 상담을 하신 후에 안내에 따라서 선별진료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은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광주시 이평형 복지건강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서부경찰서가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24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인 26살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경기도의 한 조직폭력배인 A씨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이 전남 지역 13개 군 단위 장학회에 차별적인 장학금 지급 관행을 개선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일부 지자체 장학회가 서울대나 의대 등 특정 대학과 학과에 진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가산점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천 후보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민주당의 경선 결과가 대부분 발표가 되고 또 여야 후보 간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 가운데 6곳에서 민주당 공천 후보자가 차례로 확정됐습니다. 광주 동남을 이병훈, 북구갑 조호섭, 목포 김원희, 해남 완도 진도 윤재갑, 여수을 김혜재 예비후보가 경선을 통해 민주당 공천장을 받게 됐고 이계호 의원이 경선 없이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지난주에 경선이 진행됐던 광주 북구을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재경선 요청에 따라서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비공개 논의한 결과 오는 4일 회의 때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경선 일정은 광주 광산갑, 나주 화순,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영암 무안 신안 등 4곳에서 오늘까지 경선이 치러지고 광주 동남 갑과 서구을, 광산을 등 3곳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광양 곡성 구례는 오는 7일부터 사흘 동안 순차적으로 경선 절차가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경선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나머지 지역구와 광주 서구갑, 순천 선거구의 경우 오는 10일까지 공천 후보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여야 후보 간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 전남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가칭 민생당 소속이나 무소속의 국회의원들과 뜨거운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민주당의 압승이 현실화될 것인지 관록의 현역 의원들이 몇 명이나 아성을 지킬 것인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보건 의료가 취약하고 고령층이 많은 농촌 지역에서도 코로나19가 걱정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마을 회관이 모두 폐쇄된 데 이어 농사용 드론까지 써서 방역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농촌 마을. 경로당 등 주민들이 시간을 보냈던 동네 사랑방은 문을 닫았습니다. 예년 같으면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을 다니는 주민들이 많을 시기지만 인적이 뜸하기만 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이 많고 가까운 병원이 없는 열악한 곳이란 사실은 주민들이 더 잘 압니다. 보건소도 24시간 한다 해도 여기가 거리가 멀고 또 여기 종합병원이 특히 우리 영암은 없다 보니까 광주 전남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농촌 주민들이 이웃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논밭을 누볐던 농사용 드론이 마을 위에 떴습니다. 하늘 위에서 건물 지붕까지도 소독약을 뿌리며 마을 전체를 소독하는 겁니다. 마을 회관과 운동기구 등 공동시설과 출입이 잦은 마을 어귀를 중심으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너무 되고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우리 방계단이 조금이라도 코로나 확산에 도움이 되고자 영암군은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전 지역 자율방재단에 방역 물품을 공급해 매주 마을 단위 방역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를 선택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 오늘부터 오는 6일까지 사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도 오늘부터 부서별 최소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을 교대로 재택근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 전남본부와 KT 광주 전남본부도 지난달부터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등 재택근무에 들어가는 사업장이 늘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가 3월 8일까지 감차 운행을 이어갑니다. 겨울철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를 고려해 버스도 적게 운영됐었는데요.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늦춰지면서 감차 운행을 이어가게 된 겁니다. 광주 시내버스 운행정보 누리집에서 자세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광주 북구에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형 신천지 교회가 있고 하루 100여 명 가까운 시민들이 선별 진료소를 찾는 데에 따른 건데요. 보건소 밖 진료소에서 접수, 진료한 후 차에 탄 채 효죽 주차장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입니다. 북구 측은 주민들의 수요가 높아 당분간 해당 선별 진료소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정신 발달 장애인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틈새 미술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대상은 윤순현 작가의 하늘과 꽃그늘로 가을 단풍이 그네를 타는 모습을 담았는데요. 이 외에도 총 20점의 작품이 상을 받았습니다. 수상작은 양림미술관과 틈새미술관,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만날 수 있으며 정신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을 디자인화한 아트 상품도 함께 판매될 예정입니다. 광주 디자인센터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공예 문화 상품을 찾고 있습니다. 시와 센터가 개발한 공동 브랜드 오헨즈 지정 업체를 모집 중인데요. 오헨즈에 선정되면 국내외 유통 마케팅과 상품 양산 비용, 패키지 제작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월 20일과 23일 이틀간 광주 디자인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요즘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요,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낮게 시작했지만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도 더 높게 오르면서 특히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광주는 이 정도지만 그 밖에 전남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낮아지면서 일교차가 더 크게 나는 곳이 많으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한 자릿수대로 떨어지겠고 모레 아침이면
금요일이면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낮아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겨울색이 남아있으니까요. 따뜻한 옷차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 상태는 구름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지만 비 소식은 없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5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장성부와 담양은 0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기온이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해남도 영하 0.2도에서 시작해서 낮 기온 13도 보이겠고요. 곡성과 구리의 낮 기온은 12도, 여수는 1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가 지나고 금요일이면 다시 낮 기온이 두 자릿수대로 오르겠고요. 토요일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